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구독자 22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Q&A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기보다는 사실 원화가 왜 이런가? 외환 시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짜 요즘 국제 금융 시장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은 아사리 판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이 정책 불확실성, 그죠? 오락가락하는 그 테리프, 때려준다는 거죠. 뭘 때립니까? 관세를 때린다는 거죠. 그죠? 그걸 때려도 적당히 때려야죠. 그리고 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될 텐데, 이랬다 저랬다, 장난하나, 그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제가 행동재무 가르치면서 매 학기마다 이제 시장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는 실수를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바보 같은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스토리들 갖고서 업데이트해서 문제 말씀드리고요. 어떤 때는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자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요. 금년에 이번 봄학기에는 누가 실수를 할까 궁금했거든요. 누가 실수를 했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알아서 그냥 갖다가 저질러 주는 거죠. 자, 그런 마당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올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다른 통화, 옌, 자파니즈 옌 등 그 하락분만큼 환율에 반영이 되었는데 왜 유독 원화만 그 하락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반영한다면 지금 환율이 한 1,300원 초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씩 아카데미칼리 제가 또 교수다 보니까는 개념 하나하나씩 조금 곱씹어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뭔가 먼저 그 정의를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뭡니까? 이 미국의 달러가 얼만큼 강한가 약한가 그 강약의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지난 6개월간 요 정도 해서 99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110 정도였던 게 100 정도를 내려왔다고 치면 한 9%, 10% 정도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달러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미국의 무역 거래 파트너 국가들을 쭉 따져가지고 그 한 대여섯 개 국가를 들어서서, 걔네들의 커런시,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만큼 강해졌는가를 인덱스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 파트너는 누구를 잡았을까요? 80년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유로, 일본 엔화,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는 영국 브리티시 파운드죠. 그다음에 스위디시 크로나, 그다음에는 스위스 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비중으로 무역 거래량 비중을 해서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 커런시에서 봤을 때, 걔네들 통화에서 봤을 때 미국 달러가 얼마인가를 가지고서 100씩 잡아가지고 쫙 평균한 다음에 이 가중 평균해가지고 미국 달러가 얼마에 통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지간에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거는 달러가 강해진 거, 내려간 거면은 약해진 거. 지금 딱 옛날에 인덱스 잡았을 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는 대단히 강했었다. 그러다가 지금 내려온다 하는 거고, 그러면은 1년 동안 어땠는가 쭉 보시면 나오고요. 5년 동안 그리고 맥시멈으로 따져보면 미국 달러 파워가 강한 때도 있었고 약한 때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하던 것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진장 강했던 거냐? 옛날에는 한 80년대, 84년 이 플라자 합의 했을 때 그 낙가소네하고 레이건의 플라자 합의 했을 때가 이렇게 강했었습니다. 152까지 갔었고요. 그때의 이
일본 엔화 약세를 받아준 거죠.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하네. 그죠?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졌네. 그랬더니, 어, 다 내 밑으로 집합 걸어가지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플라자 호텔이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뭐 하다가 또 말아드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랬던 거고, 이때 반도체, 그죠? 엄청나게 싸게 팔아가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로 쫙 이제 무한정 가다가, 양심이 없어, 양심이. 그러고서는 미국이 너 이제부터, 현실을 반영하자. 그래가지고, 일본 엔화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렇게 원상복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시절엔 뭐 했습니까? 일본 엔화가 강해지니까, 남아도는 달러를 갖고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와가지고는 그 미국에서 땅 사고 락키펠러 센터 사고 막 이제 기세가 등등했었죠. 우린 일본 부자야. 드디어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구축하겠어. 이러면서 온갖 설레발을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 The Japan that can say no라고 하면서 소니의 사장,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그 이시하라 신따로 이 사람들이 책을 썼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시절이 바로 요 시절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기세 등등 일본이 난리 났던 그때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의 제조업들은 난리가 났었죠. 아이고야, 이거 그동안에 반도체 많이 팔아먹고, 전자제품 많이 팔아먹고, 자동차 많이 팔아먹었는데 장사가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자기네 통화는 파워풀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산 버블이 막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버블이 또 90년대 중반에 빵 터지죠. 그러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쫙 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지금에 와서는 뭡니까?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된 거죠.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거 뭐야? 여기 왜 중국이 없어? 라고, 궁금해 하실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한국은 뭘로 보고 여기 인덱스에 안 집어넣었어? 그러시만 합니다. 근데 그건 인덱스 만든 때가 80년대, 70년대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그때로 되돌아가든가 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중국한테 대고 이제서는 뭐라 그래요? 플라자, 제2의 플라자 합의 좀 우리 하자. 부대 차려.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래가지고 요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차이니즈 유엔 니네 너무 인위적으로 약세를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싼 맛에 우리한테 팔아제끼고 무역 그 니네는 흑자 우리는 적자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 현실화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테리프 막 때리면서 이 발음도 테리프 때린다 그랬죠. 그죠? 인도식 발음하면 테리프입니다. 때리는데 이제 좀 그 앞뒤 좌우 안 가려가면서 그러니까 욕을 먹은 거고 정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꿈쩍 안 하고 앉았죠.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S 달러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다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통화는 그 하락분만큼 환율이 반영이 되었다 이러는데 지금 엔화, 그죠? 엔화나 유로 같은 경우는 쫙 올라갔어요. 그죠? 보시면은 시장 지표에 네이버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엔화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고 유로화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돈은 그만큼 안 올라가냐? 하는 겁니다. 즉 원화 약세냐 왜 이렇게 그죠? 얘네 일본처럼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워낙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이 일본 돈하고 같이 갈까요? 하는 거가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일본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같은 줄 알아. 그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라이벌이다. 축구에선 라이벌일지 모르는데, 국제금융시장, 특히 이쪽 국제금융, 뭐, 주식 채권, 이렇게 봤을 때는, 특히나 채권을 제외한 주식이라든가 일반적인 다른 자산,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클래스의 대접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기대 수준을 좀 낮춰드려야 돼요. 제가 이거 늘 질문을 딱 하면 바로 걸려 넘어지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환율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환율 변동하는 거 보면은 일본 엔화하고는 같이 안 갑니다. 유로화하고 같이 안 갑니다. 스위스 프랑하고 같이 안 갑니다. 원화는 말레이시아 링기트랑 같이 가고요. 인도네시아 루피하고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억울하시면은 우리나라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를 빨리 바라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MSCI 선진국 인덱스에 들어가길 바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아직까지. 예, 저도 우리나라의 자산이 빨리 선진국 그걸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개발도상국 인덱스에 머물러 있어요? 시장이 아직 유아기적이라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G라든가 뭐 SK라든가 상당히 선진스러운데 그 인재들 풀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벌써. 근데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감독자가 아직 유아기적이시다. 금융 감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해버렸어요. 지난 한 1년 반 전에. 그죠? 그렇게 unpredictable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너무 과도한 그 극단적인 이 정책을 시전하시면요. 예측 불가능하네. 그러면서 이 국제적인 그 투자자들이 돈을 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금융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금융 감독자들한테 인플루언스를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치, 수십 년 전, 우리나라의 그 97년 외환위기 당하고, 뭐 2008년 그거 당하고 이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 치면 보조바퀴 달고서 다 달려야 되는 그런 보조바퀴 개념, 그런 거에 지나치게 얽매여 계신 건 아닌가? 우리나라가 얼만큼 성숙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못 느끼시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해요. 이제 우리도 좀 믿고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조바퀴 띄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되풀이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그만큼 미숙한 점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그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인식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좀 믿고 맡기셔도 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아직 안 됩니다. 일본은 선진시장 플러스 안전자산으로 다들 세이프 헤이븐 내지는 뭐, 그, 위험이 터지기만 하면 일본 그 엔화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유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채권에 있어서는 좀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아직 적거든요. 50%, 60%밖에 안 되니까. 신용 등급도 일본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채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순매수를 한다고 신문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주식시장 뭐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좀 제도 운영하시는 거나 이런 걸 좀 프리딕터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을 호구 취급하지 말고 이 뭐예요? 선진 시장답게 그죠? 유아기적 발상 좀 깨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답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푸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펀드멘탈로 들어가죠. 환율은 사실 펀드멘탈, 경제 펀드멘탈, GDP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국 경제의 펀드멘탈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지금 장사가 잘 됩니다. 대학생들 졸업하기가 무섭게 직장도 여러 개 골라서 간다 그러죠. 음,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차라리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와세다 대학, 개요 대학 나와서 동경대학 나와서
일본에서 취직하는 게 어떤가? 일본으로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지 말고, 유럽 안 가고,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내시는 분들, 자녀를. 취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대학을 나오더라도, 어, 커리어 센터에서 일본의 기회를 자꾸 알아봐 주고 있어요. 저도 애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일본어 조금 하냐? 그러면 일본 시장에 일단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에 취직이 잘 되니까. 입도선매라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럽니다. 지금 거기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올려야 되냐 마냐 그 8월에 지난 8월에 엔캐리 청산되는 거 보셨죠? 네. 지금 장사가 잘 된답니다. 네. 반면 한국은 안 되죠, 지금. 대학생들 졸업식 날 정규직 취직된 애들이 절반 겨우 넘습니다. 그것도 보통 때 취업률 80%를 자랑하던 학과들이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엄청 열악합니다, 한국은. 소비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느냐? 중년층 3, 40대, 50대 분들, 그죠? 소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해. 어디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럴까? 궁금하죠. 그죠? 어떻게든지 대치동 학원에다가 자녀 교육에 올인, 몰빵, 아니면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어.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소비가 돈이 안 돌아요. 그러면은, 대치동에서만 혹은 목동에서만 소비가 될 뿐이지, 학원 관련된 소비만 될 뿐이지, 다른 소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 뇌피셜입니다마는 40대, 50대 좀 여유를 가지실 만한 분들 또 뭐 할까요? 벤처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사업을 차려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할 돈 갖고서 뭐 할 것 같아요? 그 정력 갖고. 안 해요. 안 하고서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 뭐 이런 거 만드시잖아요. 조합장. 그런 거 하는 거에 아주 신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은, 조합 만들고 아파트 재개발하는 거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이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가 하나의 사업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대치동 음마 아파트 몇십 년 동안 해서 누가 하느냐, 마냐. 그거 갖고서 싸움박질하고 앉았고, 그거에 정력 하실 분들이 사실은 미국 같았으면은 벤처 투자하실 분들이거든요. 그 40대, 50대, 60대 한참 돈 잘 벌고 이게 좀 이게 되실 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좀 더 뭐 학원 과외 관련돼 가지고 뭔가 뭐 컨설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짓으로 돈을 버는 게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소비가 진작에 안 됩니다. 낙수 효과 안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에.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이건 뭐 저의 뇌피셜일 뿐이고, 다른 소비가 진작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이 있겠죠. 그거는 다른 채널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랍니다. 그죠? 지난 12월 갑작스런 비상계엄 이후로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벌어졌고,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투자는 일단 축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웅크려들 수밖에 없죠. 일단 뭔가, 어느 한쪽으로든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투자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 최악의 상황입니다. 투자 축소를 할 수밖에 없고, 경기 후퇴가 되고, 고용도 안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 선거 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떨까? 네,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정부 지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국고채 부담이 증가될 거고, 그러면은 신용도가 좀 하락하겠죠. 물론, 지금은 일본보다도 신용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다행인데, 그게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되거나, 그러면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도가 나거나 이러지 않겠죠. 워낙 그동안 쟁여놓은 넣은 돈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건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지만 신용도 하락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지죠. 원화 강세가 당장 될 이유를 찾기는 아직 힘들다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웬만큼 대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당장 1,300원 초반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저도 모릅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 강세가 될 이유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김반꿀이라고 했죠. 제가 말한 거에 반대로 가더라.
그래서 뭐 지금부터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잘 밸런스 있게 생각하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고 각자 책임하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컨텐츠로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2, 예, 2200명 돌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